네이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말을 맞아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가올 다음 주 월요일의 시장을 대비하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어제 장중엔 트럼프의 호재성 발언으로 갭 상승에 이어 강력한 상승이 한번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서 이 기대감이 소멸되며 주가는 윗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자, 오늘 새벽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또 하나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이 주말이나 늦으면 15일 월요일 안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최종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왜 양측은 같은 합의를 두고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이 미증시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다음 주 월요일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간밤에 마감된 이 미증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전부 다 이렇게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어요. 자, 특히 우리 네이버와 직결되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1.5%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 역시 2.49%로 마감되며 유의미하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전쟁이 다 끝났다는 확신에 의한 상승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과도하게 빠졌던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종전이라는 기대감에 좀 취해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도 퍼부었다는 겁니다. 자, 이란이 합의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 즉 지금의 이 상황이 희망 고문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속으론 서로를 비난하며 세부 조건을 놓고 마지막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말 사이 이 이란 내부에서의 합의까지 틀어져 버리거나 서명식의 날짜가 또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가졌던 기대감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실망 매물로 변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호재를 끝까지 의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번 주말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결과가 다음 주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에 정말로 걱정해야 할 건 이 서명식뿐만이 아닌데요. 당장 다음 주죠. 이 6월 16일 화요일에 있죠. 자, 이때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또 결정이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31년 만에 일본 금리가 1%로 진입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나라 시장에 치명적인 거냐면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입니다. 자, 이 엔캐리 청산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나 한국의 우량주 같은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챙겨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지금 금리를 1%대로 올린다는 건 이제 거의 공짜로 빌려줬던 엔화를 갚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린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투자했던 주식을 다 팔아치워서 현금을 마련해야겠죠. 과거 2024년 8월에도 이 엔캐리 청산이 한번 터졌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투매의 늪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가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트럼프의 서명식이라는 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호재인 줄 알았던 이 서명식까지 결렬될 경우 가뜩이나 예민한 시장에 엔캐리 청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주가의 급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잠깐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네이버의 수급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보게 되면은, 자, 이 외인들 어제 이 트럼프의 호재로 인한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의 매수가 다시 들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옆에 연기금 쪽이에요. 연기금은 얼마 전 외인들이 계속 매도만 이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온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연기금에서 지금 매수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얼마 전에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최대 28.8%까지 2배가 늘어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 건 맞는데요. 하지만 이게 절대로 안심할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이 계속 매수만 이어가는 게 오히려 하락장으로의 타격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과거 코로나 시절 2021년도에도 국민연금이 비중 늘린다고 안 팔고 버티다가 이듬해 하락장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8%까지 찍으며 대참사가 났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 하락장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당장 이 6월 18일이죠. 이때는 FOMC의 금리 결정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동결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 미국 고용 수치가 예상치의 2배를 뛰어넘는 17만 2천 명으로 깜짝 증가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좋게 나오면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결국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하필 그날이 또 미국 시장의 내마녀의 날이에요. 자, 금리 동결에 파생상품 만기일까지 함께 겹친다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이런 거대한 악재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런 강력한 반등 한 번 나와줬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상 주말 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서명식으로 인한 전쟁 종식과 만약에 이 서명식 결렬로 인한 전쟁 악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모두 완벽하게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먼저 이 서명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바로 강력한 상승 랠리가 또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음 날인 6월 16일이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엔캐리 청산이라는 공포가 눌림목을 한 차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꼭 잡아내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진짜 저점에서 안전하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다시는 안 올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서명식이 결렬되거나 이란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번처럼 다시금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 금리 인상에 의한 엔캐리 청산 공포가 여기에 더해지며 투매를 불러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의 반등을 기다릴 게 아니라 장초반부터 빠르게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자, 지금 며칠째 주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 보시면서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큰돈 한번 잃어보고 힘들게 버텼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로 인해서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 이 서명식에 대한 내용이랑 실시간 속보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이 상황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네이버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지금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부터 주말 사이 발표된 서명식의 영향으로 또 한 번 주가에 큰 변동성을 한 차례 만들어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네이버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다시 좀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나는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앞으로 진행될 이 서명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요.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할 수 있게 문자 보내실 때 네이버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네이버 매수 이렇게 5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네이버 화이팅, 네이버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댓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조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네이버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류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